네, 저는 국민체력센터 원장 선상교입니다. 예, 국민체력센터가 벌써 만들어진 게 2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올림픽 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기능은 병원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반인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종합건강검진에다가 특수 프로그램입니다만은 운동 처방을 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예, 우리 국민체력센터라는 기관은 질병 질환을 검색하는 의학적인 검진을 총체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 자기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체형이 어떤지, 그 다음에 그 몸의 체력, 몸의 에너지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러한 것을 최첨단 과학 기자들을 통해서 정밀하게 자기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하다가 누구나 다 부상이나 상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수한 전문 기관입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건강하다 안 하다를 기준을 질병 질환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이제는 신체적 에너지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부분도 건강의 측정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격적 요건, 체형적 요건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정밀한 과학적인 측정을 통해서 흔히 많이 말씀하시는 건강 체력 나이를 평가해 주는 분야입니다. 예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스 문명에도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관에서도 나오고 우리 조상님들의 심신 이론론이라고 하는 몸과 마음이 하나됨을 뜻하는 그런 좋은 명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져야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몸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라는 게 크게 나누면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이 있고 게임이나 스포츠를 하는 운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 학생들의 경우는 지금 학습에 전념하다 보니까 입시 위주의 교육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신체적 활동이 절대 부족하는 그런 현상을 띠고 있는 게 대체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운동 부족증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그런 성장 발육의 장애 요건이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측만적 요소랄지 신체 활동이 부족해가지고 에너지 저하가 따르기 때문에 학습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고3 수험 지옥에서 벗어나는 내 몸의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내 몸이 따라줘야 되는 학습 효율이 못 미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하랴 또는 학교 수업하랴 또는 학원 가랴 등등 하루 일과가 너무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내 몸의 에너지가 절대 부족합니다. 거기서 오는
발육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나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학습 효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역작용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은 내 몸의 내적 상황으로서는 대사순환의 에너지원을 공급해주는 외적 신체 활동입니다. 그 외적 신체 활동을 통해서 내 몸의 에너지를 골고루 공급해줌으로 해서 뇌세포의 발달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운동을 함으로 해서 여러 사회성이랄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적 잠재 성향이랄지 또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의 표현이 운동 장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개발이 되고 자연스럽게 자기 표현이 이루어지는 그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TV에서 많이 보시는 국가 대표 선수 또는 전문 운동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운동 선수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사람들은 아니고요. 일반인과 동등합니다. 단지 자기가 하는 일 자체가 운동을 전문 운동 선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운동 선수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생활 속에서 그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숙 훈련을 하고 합숙 생활을 하기 때문에 대인 관계 부분, 그 집단 속에서의 사회성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 작용의 역할은 결국 경기력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 국가 대표 선수들의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올림픽 종목은 56개 종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선수들마다 인성 조사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매우 온순하고 성품 자체가 굉장히 다른 그 지도자나 다른 사람의 대인 관계 부분에서 굉장히 원만한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연구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라고 해서 특별한 인성을 가진 것은 아니고 그 집단 세계, 환경 세계가 그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운동이 매체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인성 표현이 매우 건전하고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올림픽 해죠. 브라질에서 이루어지는 올림픽을 대비해서 지금 태릉 선수촌에서는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수들은 면면을 보고 개개인적으로 보면은 저희들도 국민체력센터에서도 국가대표 선수들의 건강 체력 검진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선수 개개인을 보면은 다 같이 자기의 목표가 확실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직 금메달이죠.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경기력, 기술, 체력도 중요하지만 그 집단 속에서 자기 인성이 개발이 안 되고 자기 인성이 원활하지 않으면 절대 지도자와 소통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스스로가 개개인 스스로가 자연히 그 집단 속에서 그 팀 속에서 존재감을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자기 개발을 통한 인성 형성이 되어야만이 결국 그게 모아져서 하나의 메달로 이렇게 표출되는 게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그러한 것 속에서 누구 개개인을 지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짜증스러운 표현을 하지 않고 자기의 스트레스를 스스로 풀려고 하는 개개인의 기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인성이 잠재된 인성이
결국은 그 경기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예, 우리 학생 여러분들 공부하랴, 또 제2 과외하랴, 자기 특기 개발하랴, 우리 일반 성인들보다 더 바쁘신 분들이 우리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틈틈이 짬짬이 자기의 신체 활동을 통한 운동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함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가 피동적인 성격에서 수동적인 성격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상황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됩니다. 그 긍정적인 사고 속에서 학습의 흡수력이 지금보다 2배, 3배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자기가 투자한 시간만큼의 이상의 학습 효과를 반드시 가져온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예, 인성은 딱 계량화, 정량화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족,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 또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사회 모든 사람들이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 또 온화한 성격, 또 적극적인 성격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총체적으로 인성의 한 범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성격이 일반화가 되려면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그 학교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교 학습에 의해서만 인성이 발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주변 환경들이 다 아우러져서 여러분들의 인성을 형성할 겁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또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각, 이러한 것들 등이 다 아우러져서 인성이라는 게 형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은 사회가 되고 명랑한 사회가 되고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이러한 전체적인 운동이, 전 국민의 운동이, 굳이 학생만이 아니고 성인을 포함한 전 국민의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바른 사회, 건전한 사회, 행복한 사회가 추구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